6.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판세를 뒤흔들 변수 중 하나로 행정통합이 꼽히는데 국가 균형 발전 전략 5국 3특의 한 축인 3특이 소외되고 있다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수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방시대위원장 취임한 지 7달 정도 그렇죠. 됐죠. 7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네. 가장 현안이었던 5국 3특 많은 네. 부분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5국 3특 얘기하면 네. 5국 3특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 네. 네,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해주시겠습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근데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은 수도권으로 불리지만 다른 비수도권은 각 시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경제권, 생활권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좀 이렇게 묶어서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야 네. 수도권으로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강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네. 이게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별도로 이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특별자치도로 3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개 권역 5국 3특. 그래서 5국 3특이고요. 저는 네. 이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그러면 구상하신 거를 예. 공정률로 비유를 하자면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이게 된다고 이제 해야 될까요? 집을 지을 때 보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데 네. 이제 지금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거치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 거쳐서 발표하고 네. 정부의 정책으로 5국 3특 전략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확정된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초공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추진 체계라고 하는데 네.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부처별로 다 이게 정책이 나눠져 있는데 예.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 단위의 개별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지방대 살리기다. 네. 그러면은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예산만 지원하면 지방대가 살아나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권역별로 전략산업 성장 엔진을 뭘로 할 건지 그 전략산업 분야의 그 분야를 지방대학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돼.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제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산업 분야는 그 지역이 최고가 되게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려면은 교육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되죠.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산업부하고 연계되고 그다음에 여기 R&D를 그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되니까 네네. 가기부도 연계되고 여기 또 창업도 결합해야 되니 중기부도 중소기업. 연계되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 부처들이 칸막이 없이 함께 해야 가능한 성공이 가능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차원의 칸막이를 없애는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는 만들어졌고 네. 정부만 추진 체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오히려 지방 정부들인데 네.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었으니 권역별로 지방 정부들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존의 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연합 형식으로 일종의 메가시티 뭐 특별지자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연합체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행정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이게 좀 속도가 중요한데 지방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네, 예. 속도를 내려면은 아예 통합해서 리더십을 하나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한번 지원해보자. 이래서 이제 행정통합이 불이 붙은 거예요. 지난해 말에 그런 그렇죠. 배경에서 나온 거군요.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행정통합 얘기 중에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관심 갖는 게 공공기관 이전이에요. 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이제 전제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논의에서 되게 강론인 것 같지만 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눈에 보이는 제일 관심 있어 하죠. 프로젝트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우선 걸까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 첫 번째는 예. 시도 통합을 먼저 하는 곳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권을 주겠다. 대통령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네네.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네. 이제 그와 별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프로세스 자체는
지난해까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300개가 넘는 이전 그 공공기관이 이제 전수조사 결과 지금 이제 검토 중이고요. 네.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제 이전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네네.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게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혁신도시가 과연 성공했냐? 노무현 대통령님의 작품인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저는 반쪽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만들 때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가면 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별로 테마가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테마별로 공공기관이 갔으니까 그 테마와 연관된 기업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혁신도시 주변으로 공공기관, 기업이 가니까 그 지역의 대학에서 당연히 그 분야의 네. 인재 양성이 따라 붙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예, 이제 예. 산학년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게 이제 혁신도시의 목표였는데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이제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대책을 모아서 2차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몇 개만 가 있는 작은 신도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미완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좀 제일 많이 보도되는 게 이 금전적 지원, 재정 지원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행정 통합을 하면 네. 1년에 최대 5조 원, 4년에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네. 이제 돼 있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도 있고요. 기업 유치 네. 또 우선 배려한다 이렇게 돼 네,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해서 네, 네. 네. 예. 이 정도 지원이 네. 지역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는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격적.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를 했었잖아요. 예. 제가 도지사를 할 때 경남도의 1년 예산이 이제 마지막에 많이 늘었을 때 12조까지 늘었는데요. 네네네. 12조 원의 예산 중에 이제 경상비 제외하고 계속 사업들이 있으니까 예산 계속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 공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 사업들을 전부 이제 경쟁 공모해서 따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따오면 도비를 다 매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비 50% 나오면 도비 50%. 네네. 그거 싹 붙이고 나면 정말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예산 12조 원 중에 3천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10%도 예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5%도 채 안 돼요. 5% 내야 아, 네. 3천억 가지고 예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 닦으면 1km에 1,000억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건 3천억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지금의 지방자치 그리고 각 시도 시군구의 현실이거든요. 예. 자, 근데 여기에 1년에 5조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3천억 쓰던 시도가 5조 원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쪽은 오히려 걱정하는 게요. 시도들이 5조 원을 1년에 지금 다 쓸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내놓을까? 네, 그런 이걸 생각- 걱정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당장 1년에 다 못 쓰더라도 이건 뭐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네네. 그런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네네.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5조 지원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최대치의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네. 예.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막대한 재정 지원인데요. 맞습니다. 예. 위원회 차원에서요. 네. 5극 이 5개의 광역권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이 재정 지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갖고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네. 이제 수도권은 지금 경쟁 상대가 비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수도권은 글로벌 경쟁을 해서 국제적인 경제 문화 수도, 예. 경제 금융 문화 수도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게 예. 중심이죠. 지금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길거리에 차 엄청 막히잖아요. 1년에 차가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돈,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데 2024년에 교통 혼잡 비용이 손실 비용이 41조 원입니다. 수도권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수도권에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나머지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그리고 3특까지 포함해서 권역별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정부 공모사업 나오면은 17개 시도가 다 달라들어서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을 특성화해서 특색 있게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지금은 권역별로 지역을 특색 있게 특성화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략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은 경제권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균형 발전의 핵심이 돈도 사람도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건데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 연령별로 따져보면 20, 30대 청년들이 올라와요. 그렇죠. 40대 이상은 오히려 수도권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청년들은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오는 제일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지방에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권역별로 미래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대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성장 엔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경제권을 만드는 핵심이고 예. 이것만 있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자리에 더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주거, 교육, 복지, 의료 같은 이런 문화까지 포함하는 정주 여건이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데 권역별로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존의 시도 단위로는 이제는 이런 걸 특성화시켜서 발전시키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빼면 14개 시도인데 정부 입장에서 14개 시도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권역별로는 묶여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관련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예, 보도를 예. 봤는데 네. 비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네, 행정통합 당연하죠. 편익은 과장됐고 통합에 따른 비용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스스로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께요. 예, 균형 발전 지금 20년이 넘게 추진했습니다. 예. 그 와중에 권역별로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도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5+2 광역경제권 이런 게 대책으로 다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 광역경제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기하신 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연구들을 통해서 결과들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예.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동안 이게 실행이 안 돼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히 해보겠다는 거고 네네. 두 번째로 이번에 이렇게 안 하면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사람과 돈이 몰리는 이 구조를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져요.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전에는 정보화 시대는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판교밸리, 송도 바이오 단지, 용인 반도체 단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수도권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가능했는데 AI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든 AI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 AI가 결합되는 순간 전력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에 그걸 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제대로 된 투자들이 이제는 지방으로 가지 않으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 거냐 네. 여기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게 하려고 하니 시도 단위로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기업들도 불안하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부울경이 통합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할 때 그냥 공장만 만듭니까? 그 외 각종 금융 지원, 회계, 법률 여러 가지 기업 비즈니스 지원이 붙어야 되고 R&D 센터라든지 연구개발도 필요한데 인재도 뽑아야 되고 네. 부울경 단위로 생각하는 것하고 경남만 놓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를 결정하는데 전혀 다른 국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권역별로 행정통합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그리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대중교통망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수도권과 같은 대중교통망이 권역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정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중교통망도 시도 단위로 어떻게 만듭니까? 최소한 권역 단위로 수도권처럼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행정 편익이라고 하는 건 권역별로 통합해서 그 권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대중교통의 문제, 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병원 문제를 시도 단위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어떻게 의료 체계를 만들지, 복지 문화까지. 이건 뭐 행정 편익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계산돼 있는 거고, 자 이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실현해 나갈까? 저는 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처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고 네. 지금 발의된 곳이 이제 대전 충남, 전남 광주, 그다음에 대구, 대구 경북 이제 세 곳인데 이 다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중앙정부와 네. 지방정부 간에 1차로 그다음에 그게 또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점들이 보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지금 그 5국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3특에 해당하는 네. 지금 강원 또 전북 네. 또 제주 같은 경우에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특은 3특 특별자치도별로 네. 이미 특별법들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 특별법들에 어떤 그 특례나 이런 것들을 줄 건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네네. 그래서 요 5억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3특의 경우에는 그 3특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가 정해지면 그러면은 그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3특이 소외되지 않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총리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그 권역과 달리 부울경은 논의는 빨리 시작했는데 그러게 논의는 말입니다. 왜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걸까요? 빠른 건 아니었고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제 그 연합 체제거든요. 네. 있는 시도를 그대로 둔 채로 그 연합체를 만들어서 공동 사업들을 뭐 교통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예. 하는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지검 시도지사님들 취임하시면서 그걸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 동맹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네. 부산 경남은 행정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논의는 해왔는데 그게 속도가 느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산 경남에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통합하는 게 아니라 2028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 정부는 어쨌든 이번에 통합하는 시도에 대해서 예.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기업 유치와 같은 각종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 파격적인 지원책은 이번에 안 받고 2년 뒤에 일단 통합하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유는 주민투표나 주민동의인데 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주민투표도 4월 1일 이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려고 들면 할 얼마든지 수는 있다. 가능한데 이걸 이제 28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도 꽤 있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울경은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4년 동안 20조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이제 두 걸까요?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 권한과 재정의 지방으로의 이양, 분권 이건 뭐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네. 지방으로 이런 재정과 권한이 확실하게 이양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또 지방 정부를 직접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 가지만 또 한 축에서는 재정 분권 TF가 총리실 산하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지방에 대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위한 재정 분권 TF 그다음 권한 이양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이번 정부 기간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재정 분권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재정을 분권 이양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 시도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지원이고 네.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예. 그리고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특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늘려줄 건지를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서 4년 뒤에 요 5조 원의 지원이 마무리되더라도 이어서 지방이 재정분권을 통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죠. 네. 지금 이제 앞서 제가 모두에서 이제 선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행정통합이 이제 확정이 되면요. 네.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절차대로 해서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우기에는 예. 지금 지방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실제로 지방에 가보면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요. 부울경만 하더라도 1년에 네. 17,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요. 아니,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특히 군 단위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고성인데 예. 고성군에 있는 면 중에 4개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출생아가 0명입니다. 신생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에 비해서 출생아는 없고 이러니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시도지사 자릿수 줄어드는 게 걱정이다. 지금 그런 거 걱정하고 있을 때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이제 시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서 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에 누가 나오느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제 네. 마침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박지원 의원이 네. 경남도지사의 위원장님 이름을 바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생각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행정통합에서 부울경만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부울경이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에서는 지역별로 보자면은 어쨌든 수도권 다음으로 제일 규모도 크고 중요한 네. 곳 아닙니까? 예. 부울경에서 균형 발전 성공을 못 시키면 저는 다른 지역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지금은 부울경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울경이 오히려 어찌 보면 행정통합도 제일 늦고 정부의 5급 3특 정책에서 제일 뒤처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답함도 좀 있고요. 지역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을 위해서 부울경, 경남, 부울경 더 나아가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네. 그럼 고민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내리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인사권자도 있기 때문에 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합당 관련해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하고 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된다 쪽이십니까? 제가 지금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 신분이라 제가 질문을 부적절하게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4일 수요일 잔겨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